그날 군대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가람입니다. 개그맨 양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6.25) 전쟁에서 253번을 싸워서 253번을 모두 이긴 부대입니다. 이게 한 번도 지지 않았다. 단 한 명도 포로로 잡히지 않았어요. 전우의 시신을 적에게 두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다. 단 한 구의 시신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오는 7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27일이요? 네. 휴가 나오시는 말이시지? 7월 27일이면 카드값 나가는 날인데. 정말 의외의 대답이신데요. 사실 7월 27일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날입니다. 무슨 날이에요? 6.25 전쟁이 휴전으로 멈춘 정전협정 73년이 되는 해임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전쟁 당시 세계 곳곳에서 이 땅으로 와준 수많은 장병을 기리는 날, 바로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그럼 제가 카드값 날짜를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부터는 진짜 꼭 기억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엔기를 앞세우고 대한민국으로 온 나라는 전투지원국 16개 나라, 의료지원국 6개 나라, 이렇게 총 22개의 나라였어요. 되게 많이 왔네요. 네, 전투에 참전한 유엔군은 약 200만 명. 그 중에서 안타깝게도 사망과 부상, 실종, 포로를 합쳐 약 15만 4천 명의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또 뭐 한편은 감사하기도 하고 아픈 역사네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그중 한 나라의 부대를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6.25 전쟁에서 253번을 싸워서 253번을 모두 이긴 나라가 있습니다. 아니 253전의 전승, 이게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심지어 단 한 명도 포로로 잡히지 않았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아니 그럼 이 중에서 대체 어느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힌트는 바로 이 상자 안에 있습니다. 커피가 있는데? 커피. 네, 냄새가 되게 좋은데요? 혹시 커피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세요? 저는 베트남 커피도 좀 좋아하고.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이 커피잔의 국기가 어떤 나라의 국기일까요? 여기 있네요? 에티오피아 맞죠? 네, 맞습니다. 오늘 253전승 신화의 주인공은 바로 에티오피아의 강류 부대입니다. (1951년 5월 6일) 1153명의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20일이 넘는 항해 끝에 지구 반바퀴를 돌아온 이 전사들은 강류부대 일진 장병들이에요.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요? 우리랑 무슨 좀 어떤 인연이 있었나요? 그건 바로 동병상련. 우리의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는 1935년 이탈리아로부터 침공을 받았는데요. 그때 하일레 셀라시의 에티오피아 황제가 국제연맹의 지원을 호소했지만 አምሳ መንግስታት የዓለምን መንግስታት ሕግ የተላለፈ የአጥቂነት ጦርነት መደረጉን አረጋግጠው ካስታወቁ በኋላ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결국 에티오피아는 6년간 이탈리아의 식민지로 살아야만 했죠. 되게 서러운 기억일 텐데 다른 나라 전쟁에 발벗고 나선 거네요? 맞습니다.
셀라시의 황제는 되려 우리가 외면당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안다. 그러니 우리는 외면하지 않겠다. 라고 하며 망설임 없이 한국 파병을 결정했어요. 뭔가 자유에 대한 열망이 그 누구보다 컸던 나라니까 그럴 수 있었나 봐요. 1941년에 기적적으로 이탈리아의 지배에서 벗어난 셀라시의 황제에게는 강력한 집단 행동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집단 안보가 절대적인 신념이었거든요. 파병을 결정한 뒤 당시 에티오피아의 유일한 정규군이었던 황실 근위대에서 자원병을 모집했는데요. 모집 공고를 본 장병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피할 수 있으면 무조건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남의 나라고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공고가 붙자마자 거의 모든 장병이 앞다투어 지원해서 오히려 선발에 난항이 생길 정도였다고 해요. 와, 진짜 감사한 분들이네요. 맞아요. 당시 에티오피아 정규군은 영국군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10개의 대대가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창설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아니 1년도 안 된 군대라고요? 제대로 된 훈련도 많이 못 해봤겠네요? 그쵸. 그리고 무기는 구식밖에 없었고 대부분이 왕실 경비를 주 임무로 해왔기 때문에 전투 대대로서의 전력은 매우 뒤처진 상태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 왔을 때 그들을 힘들게 한 복병이 있었어요. 이 커피를 못 먹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숭늉을 먹었으니까 그때는. 아닙니까? 에티오피아가 어디에 있는 나라죠? 아프리카. 그러면 겨울을 처음 겪으셨구나. 네, 맞습니다. 한국에 와서 생전 처음 눈이라는 걸 봤어요. 손이 꽁꽁 얼어붙어 방아쇠를 당기기도 힘들고 적의 공격이 아니라 추위 때문에 쓰러진 사람도 수십 명이 나올 정도였죠.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싸워서 253전승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만든 거예요. 와, 이거야말로 정신전력으로 싸운 거네. 어떤 전투를 치렀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강류 부대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전투 몇 개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부산항에 도착한 강류부대 장병들은 6주 동안 미군으로부터 현대식 무기 작동법과 한국 지형에 적응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뒤 미 제7사단 32연대로 배속됩니다. 처음엔 이들을 주 방어진지에 배치하지 않고 예비 전력으로 운용하면서 소규모 수색, 정찰 임무 같은 것만 맡겼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아프리카에서 온 초보 군인이니까 미군 입장에선 좀 미덥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랬을 수도 있죠. 1951년 8월 9일 화천군 접근산 전방으로 첫 임무에 투입되는데 초반 며칠은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8월 15일 새벽 10여 명가량씩 분대주로 나뉘어 수색 중이던 강류 2중대 1소대는 갑작스런 적들의 기습 포격을 받게 됩니다. 이게 아무리 6주 동안 강도 높은 교육을 받았다 해도 이 무기도 손에 안 익고 실전도 이게 대부분 처음이었을 텐데 이거 어떻게 싸웠을까요? 양측 간의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는 가운데 적의 총격으로 자동 소총 사수 피가르 일병이 전사합니다. 강류 부대의 첫 희생자였죠. 혹시 눈앞에서 전우가 죽는 걸 처음으로 목격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감히 이거 뭐 내 전우를 막 죽여 뭐 이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네, 강류 부대원들도 바로 그랬습니다. 전사한 피가르 일병 근처에 있던 기파르 일병은 전우의 시신을 둘러엎고 50여 미터를 달려 안전한 곳에 내려놓은 뒤 달려드는 적을 향해 다다다다 미친 듯이 자동 소총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이 전우를 잃은 분노의 반격이네요. 네, 그리고 1소대장 게브레수스 중위는 적의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이 진지 저 진지를 뛰어다니며 전 분대를 지휘했고 대원들은 총알이 떨어지면 칼로, 칼이 없으면 온몸을 무기 삼아 무려 4시간 동안 전투를 벌였습니다. 백병전을 벌였던 거네요. 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강류 부대원들의 고군분투 끝에 적은 수십 명의 전사자를 전장에 버려두고 결국 도망쳤습니다. 강류 부대의 첫 번째 승리였죠. 뭔가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첫 승리에 의기충천한 강류 부대원들은 더욱 활발한 수색전을 펼치면서 적들과 전투를 벌였어요.
어느 날 강류 1중대 1소대가 수색 중 적의 전초 기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보고를 위해서 무전기를 틀었더니 이게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수색팀에게 연락이 두절되면 되게 절망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1중대장 테페라 대위가 나섭니다. 적에게 강류 수색팀의 위치가 발각돼 포격이 쏟아지는 가운데 소대까지 달려가서 직접 무전기를 고쳐버려요. 그리고 아군의 포격을 유도해 전초진지의 적을 전멸시키죠. 야, 이 내 목숨보다 임무가 먼저였던 거네요. 이 진짜 찐군인이네요. 맞습니다. 8월 9일 처음으로 전투 배치된 강류 부대는 약 3주 동안 접근산 인근에서 중대 규모의 적과 3회, 소대 병력과 4회에 걸쳐 교전을 벌이고 많은 적을 격퇴했습니다. 이게 난생 처음 하는 전투일 텐데 이 진짜 용맹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뭔가 강류 부대보다는 깡류 부대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깡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실전에 투입된 지 단 일주일 만에 무려 4명이 미국 동성 훈장을 받았어요. 와, 이게 그냥 잘 싸웠다고 주는 게 아니라 전투에서 영웅 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현대식 무기도 제대로 못 다루던 아프리카의 군인들이 이런 활약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맞습니다. 이 활약에 가장 크게 놀란 건 강류 부대를 배속받은 미 7사단이었어요. 처음엔 제대로 총이라도 쏘겠나 이렇게 반신반의했는데 그들의 사명감과 용맹성을 직접 확인하고는 예비 수색 전력에서 한층 더 중요한 임무인 주방어 진지 점령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걱정이 인정이 되기까지 딱 일주일 걸린 거네요. 1951년 8월 30일 최전방 사면지구에 투입됩니다. 강류 부대는 이 일대에서 약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총 13번에 걸쳐 격전을 벌였는데요. 2주에 13번이면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거의 매일 전투를 벌인 셈이죠. 네, 맞습니다. 그중 9월 12일 이옵 소위가 지휘하는 1중대 3소대가 수색에 나섰습니다. 소대는 출동한 지 2시간 만에 중공군과 조우했고 치열한 접전 끝에 접근산 인근 악마고지라고 불리던 요충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죠. 고지 점령의 기쁨을 나누려던 그때 느낌이 뭔가 싸한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고지 뒤쪽에서 중공군이 스멀스멀 나타나고 있었어요. 기습이었습니다. 이게 올라오면 치려고 이게 숨어 있었던 거네요. 네, 숨어있던 적들은 무서운 기세로 돌격해왔고 순식간에 눈앞에서 칼과 총이 사정없이 오가는 피비린내 나는 백병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진짜 끝이 없네요. 네. 설상가상으로 치열한 전투 중에 소대를 이끌던 이옵 소위가 중상을 입게 됩니다. 이 지휘관은 쓰러졌지. 이 소대원들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거든요. 맞아요. 이대로 가다간 전멸입니다. 바로 그때 기관총 사수인 마루 일병이 움직입니다. 홀로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인근에 있는 보다 높은 지대로 달려 올라가더니 밀려오는 적들을 향해 기관총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높은 데서 공격을 해야지 유리하거든요. 그 사이 천만다행으로 이소대 지원군이 도착합니다. 박격포로 적의 배후를 집중 포격해 적의 증원을 차단하고 포위망에 갇혀있던 제3소대원들은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러면 이제 살은 거네요.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단 한 명만이 철수 행렬에 끼지 못했어요. 누구요? 혹시 마루 일병이? 맞습니다. 마루 일병은 전우들이 모두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그 순간까지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리고 홀로 남은 그는 적의 총탄을 온몸에 맞고 장렬히 전사하게 됩니다. 마루 일병의 이 숭고한 희생 덕분에 나머지 소대원들은 전원 살아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 용기는 전우를 내 몸, 내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건데 에티오피아 군의 희생 정신을 마루 일병이 온몸으로 진짜 증명을 했네요. 네, 이런 치열한 전투는 강류 부대가 1진에서 2진, 3진으로 교체되면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강류부대는 6.25 전쟁 동안 총 3,518명이 참전했는데요. 이 중 122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을 당하는 희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강류부대에게 없는 것이 3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패배, 둘째는 포로, 세 번째는 적진에 남겨진 전우의 시체입니다. 전우의 시체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건 뭐죠? 전우의 시신을 적에게 두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다. 이것은 강류부대의 불문율이었어요. 전사자가 발생하면 절대 그 자리에 두고 오지 않았고 실종자까지도 반드시 찾아내서 데리고 왔죠. 이게 근데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단 한 구의 시신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한 번은 쏟아지는 폭격 때문에 바로 데리고 오지 못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강류부대 대대장이 미 32연대장에게 미국 전차 4대를 앞세워 시신을 수습해 오도록 부탁합니다. 미국 전차까지 동원해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적의 포위망을 뚫고 야간에 철수하던 중 소대원 한 명이 보이지 않자 철수를 즉각 중단합니다. 자신들의 위치가 적에게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조명탄을 쏴서 전사한 소대원의 시체를 결국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감동입니다, 진짜. 예. 단 한 명의 전우도 차가운 적진에 버려두질 않는 거네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믿고 싸웠기 때문에 전장에서 활약하며 불패신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전쟁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강류부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요? 하루라도 빨리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을 것 같은데?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1953년 4월 강류부대 장병들은 경기도 동두천에 보화라는 이름의 고아원을 세워서 전쟁 고아들을 거뒀습니다. 넉넉지 않은 월급을 쪼개 성금을 모으고 자신들이 배급받은 빵을 아이들과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주말이면 고아원을 찾아가 아이들이 살 숙소를 직접 지어주기도 했죠. 전쟁터에서 살아남기만도 되게 벅찰 텐데 어떻게 그런 일까지 했을까요? 이분들은 잘 싸우는 군인이기 전에 정말 좋은 어른이었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강류부대는 휴전 이후에도 4진, 5진까지 매년 새로 부대를 파견해서 이 아이들을 보살피고 또 비무장지대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면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복구하는 데 힘을 보탰죠. 그리고 1956년 3월 강류부대의 오신이 한국에서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1951년부터 시작된 5년간의 파병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파병은 끝났지만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의 인연은 계속되고 있네요. 네, 맞아요. 전쟁 이후 두 나라는 계속 교류를 이어가며 우정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준 강류부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뜨거운 진짜 전우애와 불굴의 항전의지, 이것이 진정한 군인의 품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가 유엔군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걸 깨달았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그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사이자 보답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유럽 대륙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전쟁은 이제부터입니다. 창공의 빅매치였죠. 운용 가능한 전투기와 폭격기를 최대 80%까지 투입합니다. 거의 융단 폭격을 하겠다는 뜻이네요. 전선에 새로 투입된 조종사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불과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세상에.